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남겨놓은 시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 7,000포인트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일단은 멈춰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접점을 언급할 수가 없고 쉽게 반등을 할 필요도 없고 일단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도 상하 높은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 뒤에 우리가 흐름을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지 말씀 나눠보죠.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새벽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09%, 나스닥 지수는 0.2%로 강보합을 마감하면서 다소 혼조세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은 사실상 종료, 사실 이 뒤에 이면에는 공격이라는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시의 압박감이 다소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충격에 인해서 다우지수는 낙폭을 다소 키운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H200,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수출이 허용된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지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공개했던 FO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상 의견이 일부 존재하긴 했지만 다수가 동결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측면 때문에 시장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기대 가능성 때문에 재차 200달러 선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0.88%, 마치 엔비디아와 엮여있는 TSMC 역시 1.02%를 상승하였고 브로드컴 또한 4.83%가 상승하면서 사실 반도체 트로이카가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빌 언덕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오늘 출발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독 리스크가 컸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일단 무너졌던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일본 증시는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 반도체 쪽에서의 호재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세를 좀 걷어낼 수 있는 이슈 속의 가운데 니케이 지수는 1.38% 상승 마감하였고 키옥시아 홀딩스는 전장 대비 8.33%, 도쿄 일렉트론은 5.51%, 어드반테스트 5.86%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이 무난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심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언급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호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호 간의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 업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업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쪽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과대 해석하는 거죠. 어떠한 측면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고비용,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인해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은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쪽으로 넘어왔냐면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왜 넘어왔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다시 지적한 것이 또 고비용, 이 부분들이 최근 사실 증시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중국 쪽에 엔비디아 쪽에 수출이 일부 허용된다는 소식은 호재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표면적으로 보자고 하면 전장 대비 0.6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15%를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내부를 열어보면 상승 종목이 237 종목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652 종목이나 됩니다. 코스닥은 775, 하락 종목 887로 약간의 이제 계리율이 발생되어 있긴 한 상태인데 시장 지수는 어찌어찌 버텼지만 종목들이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대다수 종목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이 플러스가 많이 안 났을 거란 얘기고 전일의 손실이 많이 복구가 안 됐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지만 아마 체감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왜 그런지 같이 한번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측면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환율이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내려왔다라는 것은 시장 반등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시장 반등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환율이 오전에 조정을 받으면서 아주 오랜만에 1,500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1,500원이 깨진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뒤에 반등을 강하게 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바로 앞전 영상에 보면 나와 있지만 관세청장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언급드렸죠. 이게 누군가 잡아서 억지로 눌러버리면 환율이라는 성질이 그렇다. 환율은 반대로 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1,500원이라는 의미 있는 수치가 깨지니까 바로 반발력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오늘 환율이 조금 더 끌고 내려왔다고 하면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측면이 약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오후에 들어서 힘을 못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후로 가면 갈수록 환율이 날아갔다라는 측면이 그 부담 요인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 오늘 언급이 있으셨던 부분들이 현재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좀 약해질 거나 얘기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잦아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건들려고 하면 환율의 성격은 말 그대로 돈이고 성질머리가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성질머리가 나쁜 친구는 옆에서 누가 건들면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튀어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으실 거예요. 금리 조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은 전개가 되면 시장에는 썩 좋진 않다. 특히나 환율이 이제 겨우 전전일 통해서 겨우 내려오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극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후 들어서 환율은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이어서 매도를 멈췄고요. 매수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매수 규모는 크지가 않고 아주 작은 상태고 이 규모가 아주 미비하다 보니까 시장을 리드할 만큼의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면서 개인 투자들의 손절성 매물, 차익성 매물도 있지만 손절성 매물이 많았고 반대성 매매들도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수급에 좀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반등을 하면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독약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아싸하고 저점을 딱 단단하게 만들고 튀어 올라가서 뚫으려고 했으면 뚫렸을 텐데 갭으로 날려버리니까 왜냐면 어저께 여기 틈에가 나온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올라와 버리니까 매물을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장이 깨지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붕괴가 됐지만
아슬아슬하게 또는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7천선을 근접하니까 그래도 저가 매입이 있으면서 주가가 지지를 하긴 했는데 대신 공격적으로 매입하지 못했어요. 왜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매입이 나오지 않았냐면 최근 이 구도에서 봤을 때 어설피 반등했을 때 다 깨졌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들도 이제는 앞선 구간들처럼 빠지면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쉽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뜸을 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뜸을 들이는 게 낫고 뜸을 들이는 과정을 하면서 매집 타임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향후 시장을 위해서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인데 이건 코스피 200 차트인데 일부러 시가총액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아 놓으면서 바닥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200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등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태인데 이 기업들조차도 현재는 강한 매집보다는 일단 간망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이 오히려 필요하다.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 쉬어가면서 충분히 매집하고 매집한 이후에 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갭으로 날렸고 하지만 조정받으면서 전일 저점이 깨졌지만 이 구간대를 사수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들. 그러니까 어설프게 30만원을 넘겨봤자 또 맞습니다. 어설프게 30만원을 넘겨봤자 또 두들겨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 따지기. 이 모습은 지금 지수와 다 똑같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종합주가지수의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흐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뒤에 있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차이는 저점이 깨졌었냐 안 깨졌었냐 이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굉장히 재밌는 시그널이죠. 제가 요 부분 이 자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시점 구간대가 대부분 고점이 마킹된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에 매도세가 멈추고 첫 번째 매수가 나오는 구간대가 저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나온 걸 보면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연속성으로 하루 사고 내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찍어 놓고 어제 빠진 상태, 오늘은 올라오니까 팔아버려서 상태가 되고 반대로 얘네들은 오늘 어제 빠진 상태에서 오늘 다시 샀습니다. 매수세를 붙였죠. 이것은 저점을 만들겠다는 시그널일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도의 연속성처럼 매수도 연속성이 있어야 확실하게 저점이 잡혀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가저점, 가짜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가저점인 경우에는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이 자리가 저점이었어요. 일단은 더 가든 안 가든 이 구간대 일단 현재 기점 저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매수가 찍힌 기점을 가지고 저점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과정이 될 건데 일단 매도 후 첫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방향성을 타진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역시 삼성전지, 삼성전자전기, SK하이닉스, SK스퀘어에 다 쏠려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종목의 선순환이 좀 덜 이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의 선순환이 좀 필요하다 보여져요. 지수를 강하게 올리려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 필요하겠지만 지수를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KB금융도 좋고 하나오션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LG전자도 좋고 금호건설도 좋고 두산에너비리티도 좋고 이런 선순환을 하고 나서 가야 진짜 강한 장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자와 닉스만 쏴서 시장만 높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굉장한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흐름 역시
전자 닉스가 주도하긴 했지만 선순환이 일부 보이긴 했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제 저희가 관심주로 드렸던 가온칩스 오늘 상한가 맞았습니다. 코스모학 2.48% 맞았고요. 레이저셀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관심 갖고 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익이 좋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종들이 로테이션을 돌았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로테이션을 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부여가 좀 될 수 있다. 특히나 제가 코스피 200은 지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수익이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코스닥 150,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았던 친구가 수익이 제일 높았고, 코스닥에 있는 주식이 또 역시 수익이 높았는데, 역시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특히나 좀 가벼운 종목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그널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반도체를 다시 보고 싶고요. 한울 반도체 보고 있고 11,000원 기준이고 9,8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4,5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핑거스토리고요. 3,700원 기준이고 3,100원을 제외하겠습니다. 4,5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겠고요. 에이직랜드입니다. 21,000원이고요. 18,5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25,5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 한성크립텍입니다. 2,100원, 1,750원 이탈시 2,7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록스입니다. 4,500원입니다. 3,8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5,4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종목에 대한 선순환이 나오면 우리의 수익폭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종목군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 마인드를 조금 확장해 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은 무거운 주식들이 이기는 장이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오히려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는 전략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오늘의 마지막 의견은 한숨 돌리고 시장을 살펴보자. 급하면 여기서는 지는 구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